계속해서 위클리픽 시작합니다. 박정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네, 바로 거리의 악마입니다. 제목상 무언가 좋은 느낌은 아닌데요. 네, 일본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지난달 일본의 한 전철 안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쥐고 경찰과 대치 중인 범인. 극악 휘두른 칼에 승객 3명이 다쳤는데요. 動画見ながら座ってただけなんで、それでも後ろからやられた感じなんで。 일상 공간이었던 지하철은 공포의 장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 만원 지하철 안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머. 자, 그런데 이 범인의 모습 보면 네. 조커 분장을 한 범인이 범행 뒤에 현장에서 태연하게 저렇게 담배를 피웠거든요. 이 아무렇지도 모습이 않게. 시민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죠. 소름 돋네요. 자, 이보다 앞서 2008년 번화가 아키하바라에서 벌어진 이 사건 뒤에 이 일본에선 거리의 악마를 뜻하는 도리마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요. 2톤 트럭으로 행인을 덮친 뒤에 이 차에서 내려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거리의 악마. 이후 일본에선 살인 예고와 모범 범죄 등 이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끔찍한 일이었네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얼마 전 우리나라 서현역 사건과 비슷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꽤나 오래전부터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거군요. 네, 일본 경치청에 따르면 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바로 도리마 이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136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 3건이 발생한 해도 있고 심지어 14건까지 발생한 해도 있거든요. 와. 자, 그런데 중국도 최근에 이 같은 범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광둥성의 한 유치원에 20대 남성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어린이와 교사 6명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유치원이요? 네, 올해만 해도 이런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써 3건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 모두가 유치원, 학교 같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이런 흉흉한 사건들이 벌어지나 모르겠고요. 왜 미국에서도 참 총기 난사 사건이 너무나 잦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영국에서도 길거리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성준 교수님,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범죄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 동기가 불분명하다 보니 명확한 네. 범죄 분류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은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다가 최근에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칭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미국 FBI에서는 불특정 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관련 범죄 사례들을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일정 부분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 범행 대상 선정이 무작위라는 점. 두 번째, 네. 공공장소에서 낮 시간에 벌어진다는 점. 대낮에 벌어진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해자가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외로운 상태. 그렇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낮 시간에 벌어진다는 점이 다른 범죄와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보통 범죄자들은 신원을 들킬 것을 우려해서 밤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택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자들은 신원이 노출되어도 상관없다. 급기야는 누구든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문 교수님 얘기하신 것 중에 세 번째죠. 가해자가 정서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도리마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고립에 두고 있거든요. 네. 법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이 가해자의 80% 정도가 직업이 없고 친구가 없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립된 예, 상황이네요. 완전히 고립된 거죠. 사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로 법원이 붕괴되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취업에 실패하고 일정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이른바 프리트족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은둔형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히키코모리 문제도 올해 3월 기준으로 파악된 수만 146만 명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상동기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영국, 미국, 중국 등을 보면 소득 격차, 경제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SNS 활성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NS요.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또 온라인 속에 나타나는 타인의 삶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이 나에게만 불공평하게 대한다.
이런 왜곡된 불만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적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상 동기 범죄가 더 무서운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점이잖아요. 도대체 외출도 함부로 못 하겠고 요새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 범죄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겠죠. 일본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아키하바라 사건 이후에 칼날 길이 5.5cm 이상의 도검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범인에게는 사형을 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요. 사형까지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청년 고립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도 마련을 하고 하였는데요. 2021년부터 고독 고립 대책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점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부, 고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회 경제적 현상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처지가 비관적이라고 해서 모두가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하지만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와 더불어서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킬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신 그렇습니다. 거죠.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